어느 날 저녁,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바람은 들판을 휩쓸며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했습니다. 60이 넘은 박 씨는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며칠을 아껴 겨우 산 쌀 한 자루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낡은 우비는 쏟아지는 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진흙탕 길을 걷는 발걸음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마을 입구 당산나무 그늘을 지날 때 그는 갑자기 뒤쪽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빗소리와 바람소리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5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흠뻑 젖어 마치 생쥐꼴이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낡고 해진 담요로 동생들을 감싸 안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비 맞고 있으면 감기 걸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한 소녀가 흑투성이 얼굴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요. 그 말은 박 씨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보니 팔과 다리에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생긴 상처 같았습니다. 박 씨는 가슴 깊이 안타까움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무거운 쌀 자루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막내에게 둘러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왜 아무도 너희를 찾으러 오지 않니? 박 씨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 하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고아원이 불에 탔어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은 마을 외곽에 있는 곳으로 많은 고아들을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화재로 쟤만 남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버려진 5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렴.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희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혹시 폐를 끼치는 건 아니죠? 박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폐를 끼칠까봐 걱정했다면 내가 멈추지도 않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말을 마친 박 씨는 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막내 보라를 손으로 잡고 나머지 아이들에게 손짓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박 씨를 따라갔지만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씨의 집은 작은 망고밭 옆에 있는 외딴 집이었습니다. 초라했지만 아이들이 며칠 동안 겪었던 비바람 속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낡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난로 옆에 모여 앉아 몸을 녹이며 배고픔을 달래는 아이들을 보며 박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5 고아 소녀를 집에 데려온 후 박 씨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작은 집은 좁아졌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각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는 하나, 다음은 소라, 유미, 아름, 그리고 막내 보라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도록 꽃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적은 참전용사 수당으로 매일 먹을거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낡은 가전제품 수리 일을 더했고 집 뒤쪽 작은 공간을 작업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 씨를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는 집안일을 돕고 소라와 유미는 박 씨를 따라 망고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아름과 보라는 어리지만 언제나 얌전하게 말을 들으며 집안 분위기를 좋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난로 옆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그들은 오랫동안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박 씨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지붕과 얼룩진 벽은 6 식구를 모두 편안하게 수용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수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작은 침대에 옹기종기 모여 자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선풍기부터 고장난 밥솥까지 모든 것을 수리했습니다. 낮에는 쉴 새 없이 일하고 밤에는 바구니를 짜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는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라가 자주 아파병원에 데려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라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이제 맏가족이 된 막내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보라를 살리기 위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결국 박 씨는 군 복무 시절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오토바이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터를 누비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박 씨가 오토바이를 팔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는 울먹이며 박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오토바이 팔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박 씨는 하나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추억도 소중하지만 너희들 목숨보다 귀할 순 없어. 오토바이는 다시 살 수 있지만 보라 목숨은 하나뿐이야. 오토바이를 팔던 날, 박 씨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판 돈은 보라의 수술비를 마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박 씨는 오랜만에 밝게 웃는 보라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중 하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를 데려온 거 후회하세요? 저희 때문에 더 힘들어지셨잖아요. 박 씨는 하나의 질문에 놀랐지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후회냐고? 아니야. 너희들은 내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야. 너희들이 없었다면 이 집은 그냥 텅 빈 공간이었을 거야. 너희들이 이곳을 꿈이 있는 집으로 만들어준 거야. 하나와 아이들의 눈빛은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린 마음 속에 박 씨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영웅이자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꺼내준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5 아이들의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는 듯 싶을 때 뜻밖의 파도가 밀려와 작은 가정을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가 하나, 소라와 함께 망고를 따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여인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작은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5 아이들을 키우고 있나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여인은 서류 뭉치를 꺼내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 중 2, 하나와 소라는 내 딸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찾아다녔어요. 여기 제가 친엄마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데려갈 겁니다. 이 말은 박 씨와 아이들 모두에게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하나와 소라는 충격에 굳어버렸고 노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박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아이들의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에게 조금의 애정도 보이지 않고 냉담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박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아이들의 친엄마라면 왜 그동안 아이들을 버려두셨나요? 왜 화재 이후에 아이들을 찾지 않았죠? 여인은 당황했지만 곧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나에게는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찾았으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이들은 오늘 당장 데려갈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집안에서 뛰어나온 다른 아이들은 마치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박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서류만 보고 아이들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인은 화를 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위협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권리가 없어. 만약 아이들을 넘겨주지 않으면 법정에서 해결할 거야. 그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한 부동산 회사 직원들이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대형 투자자에게 팔렸으며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야. 누구에게도 판 적이 없어. 왜 함부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직원들은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박 씨가 땅을 팔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폭력배를 데려와 박 씨를 위협하고 강제로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지만 박 씨는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갖고 싶으면 법적으로 해결해. 나는 두렵지 않아. 여기는 나의 집이고 이 고아들이 보호받는 곳이야.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폭력배들은 떠났지만 박 씨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가족의 삶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하나와 소라의 친엄마를 자처하는 여자는 변호사와 법적 서류를 들고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나와 소라를 비롯한 아이들은 압박감을 느끼며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회사 폭력배들은 수시로 찾아와 망고밭을 파괴했고 박 씨는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박 씨는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거나 이 집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작은 가족을 지킬 거야. 박 씨의 확고한 눈빛은 아이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번 파도는 쉽게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어려움에 맞서 싸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져 박 씨와 그의 작은 가정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예기치 못한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가 지난번 폭력배들이 부순 문을 고치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 씨의 전우이자 전쟁 동료인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힘든 상황 속에서 5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본 최 씨는 감동했습니다. 박 씨, 자네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줄 몰랐네? 내가 자네를 돕겠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말해봐. 박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난 이 집과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네. 그들이 우리 모두를 빼앗아가려 하고 있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최 씨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여자가 아이들을 버린 이유부터 부동산 회사에서 땅을 빼앗으려 하는 이유까지 모두 듣고 나서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이 일의 전말을 조사해보겠네. 아이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집 안에서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박 씨와 뭉쳤습니다. 하나와 소라는 낯선 여자에게 압박을 받았지만 박 씨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하나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해도 저희는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박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랑이 가족을 만들고 혈연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은 모두 부유한 사업가, 가족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고 모든 재산은 그 여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최 씨는 진지한 얼굴로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 이건 음모야. 그 여자는 하나와 소라의 친엄마가 아니야. 그녀는 보호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아이들을 없애거나 자네에게서 떨어뜨리려 한 거야.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했습니다. 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왜 부동산 회사에서 박 씨의 땅을 탐냈는지. 그들은 모두 한편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박 씨는 진실을 숨기고 최 씨가 이 집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는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해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잠든 사이 폭력배들이 몰래 침입하여 하나와 소라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 박 씨는 부상당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들고 폭력배들과 싸웠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에 하나는 빠르게 밖으로 달려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폭력배들은 도망갔지만 박 씨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거야. 사건은 가족에게 혼란을 가져왔지만 박 씨는 방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최 씨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박 씨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한 여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진술했고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재판은 박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자는 재산 갈취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아이들의 친권과 재산 관리권을 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씨와 5소녀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와 소라는 예전처럼 여리고 소심하지 않고 강하고 용감한 아이가 되어 가족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더욱 굳건하게 박 씨와 하나가 되어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부모 재산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돈뿐만 아니라 오래된 저택과 작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5 소녀에게 합법적인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이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이 아이들의 순수함과 평화를 깨뜨릴까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큰 딸인 하나가 우연히 박 씨와 변호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하나는 기뻐하기는커녕 박 씨를 찾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제 할아버지 곁을 떠나야 하는 거죠. 저희에게 재산이 있지만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박 씨는 감동하여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나야, 그 재산은 너희 부모님이 남긴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가족이야. 하나는 눈물이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속받은 돈으로 박 씨는 작은 집을 수리했고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박 씨에게서 사랑, 희생,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 씨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5 아이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함께 모여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 씨의 8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촛불이 켜진 가운데 하나가 동생들을 대표해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생일은 할아버지의 생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 날이기도 해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박 씨에게 한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액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박 씨의 이름을 딴 자선센터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자선센터는 고아들을 돌보고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도울 것입니다. 박 씨는 액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을 주었던 5 고아들이 이제는 큰 불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박 씨가 자선센터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의 옆에는 어엿한 숙녀가 된 5 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만남과 같이 미소를 지으며 박 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작은 집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애와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고아 소녀들은 불행을 힘으로 바꾸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박 씨와 아이들의 진정한 이야기입니다.